운동은 매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는 밥도 잘 챙겨 먹고요. 고기도 계란도 보충제도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걷는 속도는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점점 버겁고 심지어 밤에 숙면을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니,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들어올 때만 운동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료가 바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과 그 보조 영양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운동은 건축 노동이고 단백질은 건축자재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속에 들어오는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흡수가 안 되면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력도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지치는 몸이 되는 거죠.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죠.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30대에 비해 근육량이 70% 이하로 감소합니다. 즉, 우리 몸은 설계상 쓰지 않으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문제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면역력,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 에너지 저장 기능까지 함께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방어막입니다. 이런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몸 전체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하십니다. 그럼 단백질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소고기, 닭가슴살, 계란, 보충제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죠? 이 질문에 제가 드리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대부분 흡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체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대가 계란 2개를 먹었을 때 80%를 흡수했다면 60대는 절반, 즉 40%만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먹는데 기운이 안 돌아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근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육으로 합성되기 위해선 아연, 비타민 D, 마그네슘, 칼슘, 효소 등 다양한 보조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즉, 단백질은 벽돌이고 이 보조 영양소들은 시멘트와 철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이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하고 합성하는 능력 자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신경 쓰는 식단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맞춤 단백질 식단의 3가지 조건. 그렇다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근육을 다시 키우기 위해는 어떤 식단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수년간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 정리한 근육 회복 식단의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위장이 약해진 상태에선 흡수가 어렵습니다. 2.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을 것. 아연, 칼슘, 비타민 B군이 함께 작용해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3. 꾸준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현실적일 것. 한두 번 먹고 끝나는 식단은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품이 마트에 있습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 검은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3가지 식품은 단백질 보충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3가지는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 영양소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건새우. 많은 분들이 새우를 국물 낼 때만 사용하시지만 건새우는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건새우 20g, 즉 한 줌에는 15g 이상의 고농축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계란 3개 분량에 해당하죠. 뿐만 아니라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과 아연이 농축되기 때문에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흡수와 근육 합성이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특히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소의 핵심 성분입니다. 이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게다가 건새우는 기름에 튀긴 음식이 아니라 볶거나 국에 넣어 먹을 수 있어서 소화가 편하고 부담도 적습니다. 섭취 팁으로 시금치와 함께 볶으면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무침, 전, 볶음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황태. 황태는 해장국 재료로만 알고 계신 분들 많지만 사실 황태는 자연이 만든 고단백 연육 식품입니다. 황태는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마치 고기를 연육제로 다진 것처럼 소화가 훨씬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부드러워진 단백질은 위장이 약한 분들도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태는 100g당 약 80g에 가까운 고단백 함량을 자랑합니다. 이건 일반 소고기의 4배 수준입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어서 흡수된 단백질이 바로 근육 합성에 활용됩니다. 게다가 황태에는 간 기능 개선, 피로 회복, 항산화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근육 외적인 면역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 팁으로 무와 함께 끓이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황태국, 황태죽, 찜, 전 등으로 아침 식사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콩입니다. 흔히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라 흡수율이 낮다고 생각하시지만 검은 콩은 다릅니다. 검은 콩은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근육 생성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매우 우수합니다. 하지만 검은 콩의 진짜 가치는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검은 색소에 포함된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즉,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 세포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혈관 통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환경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검은 콩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과 노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섭취 팁으로는 들기름과 함께 섭취 시 항산화 효과 상승합니다. 밥, 두유, 콩비지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도 가능하고 검은 콩, 들기름, 소금, 약간에서 최고의 근육 안주입니다. 실제 임상 사례로는 65세 이태수 어르신은 평소에 고기도 먹고 계란도 드셨지만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기운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분석해보니 단백질은 충분하지만 흡수율이 매우 낮은 식단이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기반으로 한 2주 식단이었습니다. 단 10일 만에 이 어르신은 계단 오를 때의 통증이 사라졌고 4일 차에는 산책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셨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내 다리로 걷는 느낌이었어요 라는 말에 저도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주 하는 질문으로는 단백질 보충제는 효과 없나요? 단기 효과는 있지만 흡수율이 낮고 보조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회복에는 부적합합니다. 마트 재료만으로 충분한가요? 예, 건새우, 황태, 검은콩은 흡수율 플러스 영양, 밸런스 플러스 가격에서 최적입니다. 매일 먹어야 하나요? 최소 1일 이식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에 넣는 식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효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5일, 대부분은 14일 내 확실한 체감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식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입니다. 매일 챙겨 먹는 게 귀찮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막막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보세요. 그 한 끼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추천합니다. 아침 한 끼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황태국에 검은 콩밥, 그리고 계란이나 건새우 반찬 한 가지를 곁들이는 방식이죠. 이 조합은 소화가 편하고 단백질 흡수가 좋을 뿐 아니라 근육 합성에 필요한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체감 효과는 빠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 기상이 쉬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한 끼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작고 사소한 변화야말로 꾸준함으로 이어지고
꾸준함은 결국 몸을 바꿉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우고 무리하게 바꾸려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만 흡수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든가, 보충제만 의존하고 식사는 소홀히 한다든가, 고기 위주의 식단에 치우쳐서 다른 영양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든가, 어떤 분들은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먹고도 짠 콩자반을 함께 먹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에 뼈와 근육 건강 모두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식사 직후 바로 마시는 커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철분과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근육 회복과 기력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운동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운동도 꼭 병행해야 하나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 중 가장 좋은 건 걷기입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소화도 원활해지며 근육에도 적절한 자극이 갑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꾸준히 실천하기 쉽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 이제 실천을 위한 30일 로드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5일 동안은 아침 식사 한 끼만 바꿉니다. 황태국에 검은 콩밥, 계란 혹은 건새우 반찬을 드시고 식후 1시간 뒤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걷습니다. 커피는 식후 한참 뒤에 마시는 걸로 조절하세요. 6일차부터는 점심이나 저녁 중 하나를 추가로 바꿔봅니다. 건새우 볶음을 만들고 들기름을 살짝 더해보세요. 검은 콩 두유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조합들입니다. 11일 차가 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루 10분 정도 추가해보세요. 이건 근육뿐 아니라 관절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21일 차쯤 되면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해지고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고 걷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나도 모르게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몸이 나아졌다고 해서 다시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가공육을 늘리고 짠 반찬으로 식단을 채우게 되면 몸은 금방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건강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유지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운동만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않거나 흡수된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똑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흡수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먹는 식단으론 부족하고 아연, 칼슘, 효소 같은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해야 진짜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때 건새우, 황태, 검은콩은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이상적인 식재료입니다.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구하기 쉽습니다. 마트에만 가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약보다 밥상이 먼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해봐야지. 하지만 건강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꾸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식탁 위를 바꿔보세요. 건새우 한 줌을 볶고 황태 한 토막으로 국을 끓이고 검은 콩을 밥에 섞는 것.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오늘을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지금이 시작할 시간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지만 분명히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좋아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순간 그때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밥상의 힘이었다는 걸. 오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만의 건강 노하우나 식단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회복합시다. 감사합니다.